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드름의 종류와 원인, 일반 관리편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약국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여드름 케어 제품,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본격적인 치료제를 알아보기 전에 올바른 세안법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우선 세안제는 뭘 써야 하나? 약산성 세안제가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피부 pH는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pH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은 피부 장벽도 무너지고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일단 세안제는 제가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추천하는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이 중에 pH 5에서 pH 5.5 정도의 걸로 추천템을 찾아보고 참조하세요. 여기선 패스! 폼클렌징은 그래도 대부분 약산성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비누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 매우 건조하기가 쉬워요. 보통 비누로 세안하면 굉장히 당기잖아요. 제가 피부 측정기로 이렇게 피부 상태를 측정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안 전 수분량, 그리고 세안 후 이것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예요. 수분이 급격하게 감소한 거 보이시죠? 첫째, 물 온도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약간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찬물로 하면 피지가 다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배출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따뜻하게 해야 피지도 녹고 모낭이 열리면서 피지 배출도 쉽게 되는 거예요. 참, 세안 전 손 씻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손은 세균이 많이 묻어 있을 테니까요. 폼 클렌저를 짜서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폼이 잘 안 생기죠. 그런데 이걸 또 얼굴에다가 문지르면은 이게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망에다가 짜서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만들어지죠. 어떤 분은 이 거품망으로 얼굴을 문지르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품만 내가지고 이 거품을 짜서 이렇게 이 거품으로 거품 세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자극이 덜해요. 자, 먼저 여드름 케어 제품을 알아볼까요? 여드름 케어에 좋은 화장품은 저희 약국에서는 두 가지의 제품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에이시케어 스팟 아웃 겔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하나는 프로캄 페이셜 스팟 겔이에요. 에이시케어 시리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었는데, 농촌진흥청과 동성제약이 공동 연구한 벌독 성분으로 화장품을 개발한 거예요. 원래는 미스트하고 스팟겔하고 폼 클렌징의 세 가지가 시리즈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스트하고 폼 클렌징은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 스팟겔만 나오고 있네요. 이건 우리 딸이 쓰고 상당히 효과를 봤거든요. 네, 단종되니까 아쉽네요. 프로캄 페이셜 스팟겔은 세 가지의 프로바이오틱스 컴플렉스가 피부 진정도 시켜주고요. 세피 컨트롤 A5라고 하는 육계 추출물이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살리실산과 티트리 오일로 피지와 각질을 제거해주고요. 병풀 추출물 바이오 그로스 팩터 3가 피부 장벽 강화를 시켜주고, 판테놀 마치안 성분이 피부에 수딩 효과를 주죠. 여드름 관리에 괜찮다는 평가들이에요. 여드름 케어 제품 중에서 약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여드름 패치 제품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요 미세돌기 패치는 두께 환원해서 올라온 것이 약간 크게 올라왔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티트리 오일이 첨가되어 있으면서 얇고 투명하게 보이는 패치가 있어요. 이거는 흡수 효과는 없고 그냥 초기에 스팟이 올라왔을 때 그때 붙여주어서 붉게 올라온 것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또 패치 제품들이 나오고요. 막 올라왔을 때 붙이면 이게 얇지만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들이 있는데요. 약간 두께가 있고 짜고 나서 삼출물 흡수와 피부 재생 케어에 쓰는 거예요. 흔히 전 뺐을 때 붙이는 거하고 동일한 상품이에요. 최초로는 이렇게 3M 넥스케어 제품이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지덤 뷰티, 메디덤, 에이제로샷 이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고요. 3M 거는 약간 두께가 좀 있어요. 그리고 티가 나지 않게 가장자리가 살짝 얇아지는 베벨링 스팟 제형인 이지덤 뷰티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얇아도 흡수력이 좋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마데카솔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들어있는 히든케어라는 제품도 있고요. 또 알로에 추출물이 들어있는 하이먼 밴드도 있어요.
또 최근에는 조아덤 뷰티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집중 케어하고 감쪽 커버에 두 장이 따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쪽 커버는 굉장히 얇아요. 아마 출시된 제품 중에서 제일 얇은 것 같은데 밖에서 티나지 않게 붙이고 다녀야 될 때는 얇은 감쪽 커버를, 그리고 티가 나도 괜찮은 저녁에는 또 약간 도톰한 집중 케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여드름 치료제를 알아볼까요? 국소적으로 바르는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를 나누는데요. 우선 외형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각질 용해제로서 살리실산이 있답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은 살리실산 2% 용해 클리어틴이에요. 여드름엔 톡톡이라고 하는 문구 때문에 그런지 톡톡이로 찾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살균 효과는 없고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까지 비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아요. 1일 2회 세안 후에 살짝 톡톡 발라줘야 해요. 근데 이게 살리실산이잖아요. 여러분 바하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하가 바로 살리실산이에요. 각질 용해 작용 때문에 이게 세게 문질러 바르거나 막 여러 번 덧바르게 되면 피부 자극이 매우 심해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번 여드름 일반 관리편에서 화농이 심하고 뒤집어진 경우에 아하, 바하와 같은 각질 용해제를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얼굴이 뒤집어진 심한 여드름에는 사용하면 사실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요건 딱 블랙헤드까지, 그리고 무심하게 톡톡, 아셨죠? 물론 화농성 여드름 한두 개 정도는 군데군데 났을 때 쓰실 수는 있어요. 이 살리실산 성분이 광과민성도 있기는 하지만 뭐 2% 용액 정도에서는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답니다. 두 번째,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있는데요. 이게 과산화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로 이게 항균 작용을 하게 돼요. 여드름균, 피아크네스는 다량의 산소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해당 제품은 토클리어겔 2.5%와 5%, 파티마겔 2.5%, 브레복실겔 4%가 여기에 해당돼요. 아쉽게도 지금 샘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른 지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일주일만 써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효과는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피부에 자극이 심한 편이라서 그게 단점이에요. 피부 자극, 화끈거림, 홍조, 가려움, 건조, 따끔거림 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1일 1회 취침 전에 바르고 또 적응이 되면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큰 부작용이 건조하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습에 상당한 신경을 써줘야 된답니다. 너무 자극이 심한 사람은 바르고 나서 한 2분 정도만 방치를 했다가 얼른 물로 씻어내도 그래도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극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응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사항 중 하나, 과산화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과산화수소수 생각나시죠? 소독약으로도 쓰이지만 탈색제로도 쓰이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벤조일 퍼옥사이드라서 과산화 벤조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탈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염색한 머리에 닿거나 아니면은 뭐 염색된 섬유에 닿거나 하면은 이게 탈색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은 트레티노인과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같이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할 때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아침으로 또 트레티노인은 저녁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눠서 시간 차이를 두고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의약품으로는 듀아겔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건 단일 제제는 아니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5%에 클린다마이신이 같이 합쳐져 있는 제품이에요. 12세 이상만 허가가 돼 있고요. 이건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1일 1회 저녁에 바르시고요. 씻고 잘 건조시킨 후 발라줍니다. 이것은 태양광에 민감하고 많이 바르면 부작용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등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것도 건조하니까 수분 공급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은 외용 항생제예요. 일반적으로 클린다마이신이 가장 많이 쓰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레오신 T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이 크레오신 T는 원조 톡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장기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는 우려 때문에 이게 2012년도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랍니다.
이거는 외용으로 흡수돼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1주에서 4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를 때에는 세안 후 물기가 덜 마른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는 완전히 건조한 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발라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건 역시 부작용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부작용, 그리고 따끔거림, 홍조,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젤라이게 시드가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아젤리아라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좀 비주류가 된 느낌이에요. 이거는 여드름 균의 성장과 지방산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트레티노인인데요. 티바 A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에요.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의 유도체이긴 하지만 비타민 A와는 또 다른 작용이 있어요. 비타민 A는 각질 용해 작용이 없지만 트레티노인은 각질 용해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분은 특이하게 주름 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름에도 늦고 여드름도 없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햇볕에 민감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녁에 집에 오셔가지고 취침 전 1회 바르도록 합니다. 이거 바르시고 햇볕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특히 임산부의 기형아 발생 위험 때문에 임산부에게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금기랍니다. 또 이 제품은 피부 좋아지게 한다고 처음부터 많이 바르게 되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습을 충분히 하시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 또 처음 사용 시에 각질 같은 껍질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뒤집어지고 피부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은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부프로펜 피코놀 하니까 이부프로펜 생각나시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에서 유래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반 의약품으로는 이부프로펜 피코놀 3%,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라고 하는 성분과 복합제로 나와요. 각질 용해와 항염작용, 그리고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페어 아크네라는 제품에서 시작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클리아틴 2부 더블 스파톡, 그리고 광동제약에서는 큐아크네, 녹십자에서는 엔젤 턱과 같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곳은 붉은 화농성 여드름일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여드름균의 지방분해 효소를 억제시켜서 염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요. 자극이 다른 것 대비 정말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차례씩 발라도 되고요. 녹십자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1일 2회 사용 시 한 4주 정도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짜리 이부프로펜 피코놀은 단일 제제로 전문의약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뉴라킨 같은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처방전을 꼭 받아야 되고요. 이 제품들은 딱 화농한 부위에만 발라주시는 거 주의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 약이 남았네요. 이건 전부 다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전이 꼭 필요해요. 첫째, 항생제인데요. 여드름 균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그렇게 처방받게 되는데 미노사이클린이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에요. 미노사이클린 성분, 미노신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처방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이건 항생제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 장내 세균총의 변화로 설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소트레티노인인데요. 다른 방법 다 해봐도 잘 안 되는 중증의 심한 여드름에 처방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비타민 A의 유도체예요. 로아큐탄, 이소티논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작용이 있고 피지선 증식도 억제해서 효과는 탁월해요. 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간 효소 수치의 상승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서 반드시 간 기능 검사 또 혈중 지방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임기 여성은 절대 금기예요. 기형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치료 시작 1개월 전부터 치료 종료 1개월 후까지 임신은 금지이고 미노사이클린과 병용 시에 독성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광과민성이 올 수가 있어서 햇볕의 과다한 노출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차광해야 되고 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좀 부작용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드름 치료제를 알아봤는데요. 여드름 치료제도 상당히 많죠.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